아시다시피 오늘 많은 인원이 참석했어야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지금 우파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 3일간 어제까지 저희들이 검찰청과 법원 앞에서 집회를 끝내고 오늘 KBS 규탄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우파 시민단체들이 4시부터 똑같은 시간에 지금 집회를 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자,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KBS가 공영방송과 국영방송에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가뜩이나 또 경찰도 많이 오셨는데 경찰도 같이 교육을 시키는 의미에서 오늘 이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적어도 다른 언론은 모두 쓰레기가 되더라도 공영방송인 KBS만은 나라를 지키는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론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자로 붉은 물에 빠져서 흐드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하 직원인 여기자가 성희롱을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다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겨우 이제 고소를 하니 뭐하면서도 결국은 또 유시민은 죄가 없다고 하는 이 양성동 사장의 이 행태를 기자생활 35년을 한 제가 볼 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KBS 사실은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KBS가 제 기능을 한다 그러면 집에서 TV나 보고 앉아 있으면 될 텐데 오로지 KBS만 보고 있으면 좋을 텐데 KBS를 보는 것 자체가 마침 역적처럼 생각이 돼서 KBS 보는 게 거부스럽습니다. 수신료 거부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정권 하에서 KBS를 없애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양성동을 퇴진시키고 제대로 KBS를 이끌고 갈 인물을 앉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연사로는 뭐 여러분 이름 들으면 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방송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우리 이순임 대표님부터 첫 연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작년에 MBC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라는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순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이 지금 광화문 집회 정도는 아니지만 서초동 집회 정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금 KBS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또 우리 회장님께 MBC로 좀 와주시길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작년에 MBC 최성원, KBS의 양성동만이 아니라 MBC 최성원은 더한 인간입니다. 제가 그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았는데 제가 작년에 공정방송 노조위원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경찰 아저씨들도 잘 들으세요. MBC가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좌파 성향이 진한지 잘 돌아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것입니다. 저는 MBC의 최성호 사장이 작년에 와서 이후부터 굉장히 이상한 짓거리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뭐 말로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작년 3월 18일에 MBC에서 신입사원 공채 시험을 봤습니다. 3월 18일 건국대에서 신입사원 공채 시험을 봤는데 제가 감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그러고는 시험을 보는데 그 수험생들의 표정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이상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이제 시험을 푸는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제가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문제 2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객관식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북한 성군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경찰 아저씨들 정상이라고 보이세요? 그리고 또 쭉 시험 문제를 읽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관식 시험 문제는 단 한 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주관식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당시에 제가 3월에 그 시험 감독을 들어갔는데 2월 달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막 끝난 즈음인데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화 팀을 구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시오. 수험생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라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상입니까? 경찰 아저씨들, 이거 정상이라고 보세요? 아닙니다. 대답해 보세요. MBC 공채 시험 문제에 북한 성군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야 됩니까? 남북 단일화 팀 구성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시오. 당신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생각을 드러내라고는 하는 이런 시험 문제, 이거 정상입니까? 그 이후에 저는 너무나 시험 문제가 이상해서 이제 저는 MBC 공정방송 노조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의 업무 중에 하나가 MBC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생길 때에는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또한 그 바른 방향으로 경영진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MBC 공정방송 노조의 성명서에 이 내용을 이제 써서 기재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시험 문제, 어제 시험 문제에서 이것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최성호 사장은 이런 시험 문제를 출제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도를 밝히고 수험생들이 굉장히 놀라워했는데 그 수험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제가 제대로 제가 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한두 달 정도 지난 이후에 갑자기 경찰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퇴근하는 시간에.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경찰이라면서 굉장히 고압적인 어투로, 이수님 씨 맞습니까? 경찰입니다. 경찰에 출두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경찰에 전화 받을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놀래고,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시험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래서 어리버리 하다가 가겠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생각을 하니까 제가 갈 일이 아닙니다. 최성호 사장이 시험 문제를 이상하게 낸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했을 뿐인데, 경찰이 저를 부르다니 제가 그곳을 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시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나갈 수 없다. 내가 나가기 전에 먼저 최성호 사장을 불러다가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면 그 다음에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하라고 경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제 말은 아랑곳 없이 계속 전화를 하다가 출두 명령서를 집으로 보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3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8월 달에, 작년 8월에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남자들이 여러 명 저한테 확 몰려드는 거예요. 아파트 앞에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수님 씨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무슨 영장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경찰로서 왔다고, 경찰이라 그러면서 저를 체포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저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일인지. 그래서 왜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그 시험 문제 때문에 MBC에서 고소를 했고 그에 대해서 저를 체포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제가 4명의 경찰관들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봉고차에 실려가지고 저기 청와대 옆에 있는 청와대 옆에 있는 서울경찰청으로 제가 끌려갔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너무 그런 다음에 너무나 순식간에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어디 지하 주차장으로 가가지고는 양쪽에 저를 경찰관들이 팔짱을 끼고 계단을 올라서 어쩌고저쩌고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어떤 조그만 방에 제가 딱 갇혀버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무섭고 이런 일이 세상에 제가 당하다니 저는 꿈만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막힌 일을 당했어요. 작년 8월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상한 질문도 하고 조사를 받고 한 8시간에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런 일반 시민이 그런데 간 진짜 그런 경험을 저는 처음 했고 너무나 기가 막혔고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은 제가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은 또 흘렀고 저는 이제 그 문제로 계속 성명서를 썼습니다. 최승호 사장은 똑바로 해라. 나를 이렇게 고발을 해서 이렇게까지 끌려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뭐냐. 계속 성명서도 썼고 그 외에도 최승호 사장이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일에 대해서 성명서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제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2개월 정직도 당했습니다. 저는 가장 모든 게 정상적인 MBC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랬을 뿐인데 저를 또 2개월 정직까지 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작년 1년에 MBC는 최승호 사장이 들어온 이후에 1237억의 적자를 받습니다.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이 넘는 적자. 이것을 여러분 정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승호 사장은 양승동 사장도 물론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MBC를 살리고 KBS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번 주 화요일 10월 15일 날 그 다음에 이 일은 계속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MBC를 퇴직한 이후 지금 자연인의 몸인데 지금도 계속 그 법정 그 사건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면은 약속 기소를 통해서 저는 시험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30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제게. 그래서 갑자기 300만원 벌금이 저한테 떨어져서 그것이 집으로 날아온 것을 보고 저는 도저히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지난 화요일 10월 15일에 남부법원에 가서 출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앞으로 계속 법정 투쟁을 지금 싸워야 할 이런 입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것은 균형과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KBS나 MBC 모든 방송들이 균형적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저는 MBC, KBS가 정말 바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최승호 양승동은 퇴진을 하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새 사장으로 와서 하루빨리 MBC와 KBS가 정상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이승임 대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라가 잘 돼가려면 한상의 짝꿍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해가려면 대가리가 새빨간 것들만 곳곳에 처박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그와 똑같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이가 버티고 있고 요 KBS는 양성동이가 버티고 있고 MBC에는 최성호가 버티고 있고 저 종로 어디 한 구석에는 임종석이가 버티고 있고 저 민주당에는 이해찬이가 버티고 있고 이런 조합으로는 절대 나라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20대 30대 50대 경찰들 많이 모였는데 저희들은 집회가 아니라 국민 계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영상이나 이 자료를 잘 보시고 나라가 망하면 우리만 망가는 게 아니라 경찰도 망가고 KBS도 망가고 다 망간다는 이런 역사적 사실 앞에 정강정변을 잘 보시고 오늘 경찰들도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28일 서울을 출발해서 전국 40개 도시 48일간 돌아본 30대 여성들의 목소리는 대단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집에서 아이나 키우고 정교조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렇지 하고 살아왔던 30대 아줌마들의 분노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자, 제가 이 KBS 전 직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KBS 노동조합이 실시한 그 조사를 보니까 양성동에 대한 불신임이 87.3% 역대 최악의 낙제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인간을 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이 KBS 직원들은 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지도자로 모셔야 될 사람과 모시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KBS가 언젠가는 깨어나겠지 했는데 깨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해도 오리발 내밀다가 결국은 고소를 한다는 게 유심을 고소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고소한다고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런 때 양성동이란 직원들의 불신임 87.3% 이분은 국민신임 87.3%를 얻고 있는 우리 KBS 공영노동조합의 성창경 위원장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KBS 앞에 오시지 않아야 되는데 KBS 앞에서 이런 집회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벌써 이런 집회를 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아까 영상을 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외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저 좌파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또 이 정권과 싸우는 것보다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과 어쩌면 싸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체제가 아주 많이 기울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흩어지고 붕괴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 이 체제가 그야말로 북한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고 해도 끄떡도 없는 사람들, 정말 언제까지 이들에게 우리가 하소연을 하고 또 외쳐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깨어있는 소수가 무지한 다수, 침묵하는 다수, 잠자는 여러 사람들을 깨워서 그래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 역사인 것 같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강남 좌파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회 정의를 외치고 부르짖었던 사람들 실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추잡하고 탐욕스럽고 불합리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정말 그런 의혹들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론과 여론 앞에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나섰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출근했던 사람, 여러분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쪽 편에 들어서서 조국은 정의롭고 내가 조국이다,
정경심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얼마나 대한민국의 여론과 언론이 일방적으로 잘못되고 왜곡되게 보도했으면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학습이 돼가지고 이미 적응을 해버렸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국의 문제는 불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 염치의 문제, 도덕의 문제입니다. 정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국이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라고 뭐라고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아까 우리 손상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시민이라는 자가, 이 사람은 좌파 진영에서 그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새치혀로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을 변호시킨 사람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KBS의 법조팀 기자들이 법조 검찰하고 내통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해서 보도는 하지 않고 검찰에 갖다 줬다고 해서, 그래서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기자들이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KBS 사장은 그 법조 출입 기자들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라 또는 새로운 취재팀을 꾸려가지고 취재를 하게 하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KBS 안에 있는 사회부장이라는 사람,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KBS 위원장을 했던 사람까지도 KBS 안에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사장과 유시민과 정경심 수석을 비난하는 공개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진영 논리가 강하다 하더라도 언론에 또 저널리즘의 원칙은 있다. 지금 조국과 정경심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유시민이라는 자가 얼마 전에 또 그 성명을 한 사회부장의 글을 반박한다고 또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 데려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마침내 KBS의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유시민 씨가 한 건 아니지만 거기 출연한 법조 다른 기자가 했는데, 아니 검사가 여기자가 좋았어 그래서 술술술 정보를 흘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마음을 아마 품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 직업의식을 가지고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을 아니 여자 기자이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검사가 정보를 줍니까? 우리 기자들이 여기자들이 자기 얼굴 가지고 취재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명 아니 이런 내용이 나와도 KBS 안에 여성협회론대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바리바리 일어나서 항의하고 규탄하고 할 텐데 여성협회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나마 여성기자협회, 여기자협회에서声明을 냈고, 언론노조 산하 말하자면 좌파 성향의 노조에서는 유시민의 발언도 비판했지만, 그러나 유시민이 지적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언론에 대해서 KBS도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어제 K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양성동 사장을 불러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고발을 하지 않느냐? 왜 조치를 하지 않느냐? 하고 했더니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유시민 씨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 본인이 그 계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한 당사자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야 국회의원들이 줄기차게 유시민의 발언과 여기자를 혐오하는 조롱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을 그 시간에 KBS는 유시민을 또다시 불렀습니다. 여기 라디오 프로그램에 불러서 생방송으로 유시민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유시민이가 무슨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인문학 책이다, 유시민이가 아주 학습 능력이 뛰어난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아주 칭찬 1번도의 말을 하고 오셨습니다. 1시간 내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한 짧게 수분 동안 유시민이가 자기가 한 프로그램에서 여성 기자에 대한 조롱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라고 사과를 했지만, 아마 그거는 아니 지금 KBS는 피해자고 본인은 가해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시다 놓고 빌듯이 빌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고 가해자를 침소하는 보도 방송을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찌하여 대한민국에는 유시민과 김어준과 같은 저런 새치혀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프로그램에서 국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사장을 마음을 야단쳤고 사장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과정에 직원들은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아주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아주 당신은 개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원래 그 발언의 취지는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 마치 한 인간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말하자면 공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이 사냥을 당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수 장군, 조양호 회장, 박근혜 대통령, 4명의 국정원장, 150명이나 되는 우파 인사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조국이 구속이 됐습니까? 정영심이가 구속됐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 과정에 4명이 숨졌고 하는 상황에 그건 사냥보다 더 더한 것 아닙니까? 반대파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전혀 모른 척하고, 아니 그렇게 많은 불법과 부조리와 정말 사람으로서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이 잘못했다, 검찰이 잘못했다 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지난 15일날 저 평양에서는 남북한의 대표가 월드컵 예선을 놓고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중도 없고 중계방송도 해주지 않아요. 경기 결과도 무승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들어보니까 북한 선수들이 얼마나 거칠게 나왔는지 우리 선수단이 평양에 도착해서 공항에 들어갈 때 모든 물품 하나하나까지 목록을 다 써내고 그 하나하나 다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선수단이 먹을 음식들을 가져갔는데 그 음식들 상당 부분을 압수당했고 호텔에서는 거의 감금당하다시피 했다고 언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과정에서도 거친 말과 욕설, 심한 태클로 인해서 우리 선수들이 자기 몸을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이건 경기가 아니라 마치 전쟁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2년 전에 평창 올림픽 할 때 얼마나 손에 손잡고 마치 통일이 된 것처럼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끌어서 안고 남북한의 공연단이 끌어안고 그러했던데, 아니 어쩌면 갑자기 평양에서 남북 축구를 하는데 남한 선수들을 마치 적을 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경기를 위해서 남쪽의 방송사들이 선금으로 예약적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줬고 이미 KBS는 그 영상을 입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방송 날짜에 방송을 하지 못해서 어제 국감에서 따졌더니 그 영상의 화질이 나빴어. 방송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뻥이야 뻥. 여러분, 화질이 나쁘다는 말 이해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5만 명이 넘게 들어가는 그 경기장에 관중은 하나도 없고 빨간 유니폼을 입은 북한 선수들이 씩씩거리며 달려와서 우리 선수들에게 태클을 걸고 욕설을 하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이 선수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영호 전 검사가 말하기를, 만약에 한국이 북한을 이겼다면 손흥민 선수의 다리 하나라도 부러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저 욕하고 하는 사람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왜 생겼냐, 전적으로 언론의 영향력이다.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멀쩡하게 사장만 KBS와 MBC 등의 사장만 보수적 인사가 있었지 그 안에 있는 기자와 PD의 8, 90% 이상은 이미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보도를 했으면 우리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세뇌가 되었어 참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참이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조국이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조국이 물러가니까 그래서 많은 우파 국민들이 전체 국민들이 야 이제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했는데 천만의 말씀 더욱더 저들은 견고하게 뭉쳐서 기존에 자기들이 학습하고 배웠던 그 가치대로 지금 보십시오. 유시민, 김어준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회수, 공지영, 조정래, 작가까지 이 문화계에 언론계에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작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약 800여 명, 700여 명이나 되는 KBS 기자들이 있지만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도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고 안에서 이 보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투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정말 기자, PD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아니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 틀린다는 것 알고 있지만 어찌하여 당신들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은 명분에 속았어. 또 그럴듯한 그 체면 때문에 지금 좌파 성향의 노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인이라면 사실과 객관성과 진실, 공정에 집착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기자 여러분, PD 여러분, KBS는 우리 한민족의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산입니다. 지난 80년대에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KBS를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던 이산가족을 만났던 그 방송사입니다. 이 KBS 방송을 통해서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이 발전, 부흥하는데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민주화의 원동력이 됐고 산업화의 큰 미끄럼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지금 저 좌파 권력 앞에, 좌파 노조 앞에 조용히 침묵하고 굴종하고 있단 말입니까? 기자 정신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어서 나오십시오. 후배들에게, 구세들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싸움은 시작입니다. 언론과의 싸움, 좌파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 저 좌파 문화 권력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흩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올바른 가치를 봐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 헌법만 바꾸면, 체제가 넘어가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것들이 하루아침에 모두가 사라지고 없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살려다가 전부 다 죽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 어느 특정인 혼자가 살 수 없습니다. 그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킵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킵시다. 헌법 가치를 지킵시다. 언론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각성하라. 악성하라. KBS 기자들이여, KBS PD들이여, 이제 경론으로 나오라. 민주노총은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열변했어요. 성창희 원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미 익히 알다시피 지금 우파에서는 거의 KBS를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KBS 뉴스 시청률 1%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전 국민이 나서서 KBS를 보는 인간들은 모조리 시뻘건 사람으로 우리가 낙인을 찍어야 됩니다. 적어도 다른 방송이 시뻘겋게 물들어도 KBS만은 공영방송의 이미지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KBS가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 공격 1호 조선일보가 아니라 어제부로 KBS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미국과 문재인 정권에 대고 SLBM을 들이쏠 텐데 그 탄환이 어디로 날아갈 걸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KBS가 공격 1호입니다. 이제 떡됐어. 좌파 새끼들이 전쟁을 치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자기들에게 복종을 했던 놈부터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 서초동에서 촛불 반란에 느낀 촛불 집회와 강화문에서 우파 세력들의 태극기 집회를 보도한 KBS를 분석한 걸 보니까 같은 시기에 KBS는 서초동 촛불 집회는 12번을 보도를 했고 강화문은 딱 한 번 했습니다. 이게 새빨간 KBS가 아니겠습니까? 직원들로부터 신임도 받지 못하는 87.3%의 불신임자 양성동, 내가 목이 아파서 어지간하면 오늘 씻다 갈라 그러는데 열이 받아 안 되겠습니다. 부조수 갑니다. 양성동아 이름에 여러분들은 물러가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양성동아 물러가라! 양성동아 물러가라! 양성동아 물러가라! 양성동아 물러가라! 양성동아 물러가라! 양성동아 물러가라! 최성호야 물러가라! 최성호야 물러가라! 양성동아 물러가라! 양성동아 물러가라! 바로 이 양성동을 임명한 문재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 국민에게 양성동을 임명한 내가 죄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수정을 감싸지 못한 안타깝소. 자, 영상 보셨죠? KBS가 바로 이런 영상들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잘못돼가는 이 정권을 비판해서 나라가 제대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공영방송이 해야 될 일인데 허구한 날 한다는 게 자빨들의 꼬리나 물고 늘어지고 사냥개처럼 날뛰는 이 꼬라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 김성태가 둘이에요. KT의 딸내미 그 김성태 말고 김성태 의원이 아주 멋진 KBS를 비유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파업까지 하면서 KBS가 지금은 사랑개로 전락해서 꼬리만 흔들고 있다. 딱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 여기 경찰이든 뭐 일반 시민이든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KBS에 어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KBS 케이블 TV와 IPTV가 가입 가구당 280원씩 받는 재송신료를 최근에 월 500원으로 한꺼번에 올리려는 수작을 발동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TV도 보지 않는 국민들에게 시청률을 훌청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하는 꼬라지가 제대로 공영방송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호시탐탐 국민의 주머니만 털 생각을 하는 이런 KBS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연사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난 저와 전국 40개 도시 4,200km의 대장정을 마치고 우리 손석인 회장을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평일날 나라를 걱정해서 그리고 공영방송의 좌편향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규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손상윤입니다. 아까 MBC하고 KBS 우리 우파 노조 위원장님들 한 분은 우리 손창경 위원장은 현직 위원장이고 이순임 위원장님은 퇴임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두 분하고는 저하고 엄청 인연이 많습니다. 작년에 아까 이순임 위원장이 서울경찰청에 체포돼 갔던 식으로 제가 작년 초에 탄주균 백신 보도로 가서 보도 때문에 체포돼 갔던 그 코스를 그대로 밟았습니다. 이순임 위원장이 MBC가 자경화가 돼 가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할 곳이 없었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저였습니다. 그런 말을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방송할 수 있는 곳이 저희 뉴스타운 TV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답답해하고 울분에 차 있고 놀라 있는 거를 컨설팅을 해주고 동분을 해줬더니 너무 세게 나가셔가지고 결국 저처럼 또 체포돼 가지고 가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이순임 위원장님한테 힘을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은 목사님으로서 아주 또 애국심이 강하고 바른 언론의 길을 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두 분이 노력을 하시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KBS와 MBC가 바뀌려면 이 구성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인들이 따뜻한 물속에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있는 깨구리처럼 함께 지금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왜 이렇게 국민 애국 투어를 전국 투어를 하면서 개몽을 하느냐? 실제 문재인이가 내전을 선포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치란 타협인데 타협을 하지 않는 정치는 뭡니까? 결국 전쟁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과 아군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KBS 앞에 아까 조그맣게 넣은 영상이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우리 형이 구속됐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첫 집회를 제가 10몇 년 만에 아스팔트에 다시 놓으면서 했던 집회입니다. 이 장소에서. 그 물러나라 양성동. 그때는 6월 달인데도 한 500명이 많이 모였어요. 첫 집회인데. 근데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또 KBS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전국 투어를 하다가 이렇게 쭉 와서 우리 집회하면 경찰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양산에서 문재인 동네 양산에서 아주 분노해가지고 그날 우리 사회자님은 우리가 40일간 투어에 다친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실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분노해서 무대 위에 올라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는데 아픈데도 말을 못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 이게 북한 같으면은 여기 공영방송 앞에 경비 서는 사람들이 국민의례가 오는데 짝다리를 짚고 장난을 치고 여러분 이 사람들 다 고사포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전경들은 임무수행이니까 국민의례 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공무원 간부들이 진짜 국민의례 때 이 사람들은 교수 격리하고 국민의례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썩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공직자들이 국민의례 하는데 건들건들하고 잡담을 하고 헛소리를 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분노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KBS한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어저께 보면 축구 월드컵 예선 북평양 가서 중계료 명목으로 자그만치 계약금을 17억 원을 보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비밀 상황이라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파단체 시민단체에서 고발 잘하시는 분들이 자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대북송금법 저는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세 가지나 범법 행위를 한 행위입니다. 이거는 월드컵 예선 중계를 핑계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돈을 퍼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반드시 검찰은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중계도 못할 거 뻔히 알면서 그에게 돈을 북한에 송금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찬교회자 이 말 할 줄 알았더니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전문가만이 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만이. 국가안보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서 대북 송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적군의 돈을 퍼줬으니까 여적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KBS에서 함께 부역하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통탄할 날이 올 거고, 우리 경찰들도 진짜 국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은 이번 정권에 줄 한 번 서서 출세하겠다 하다가는 여적의 공범으로 언젠가는 폐가 망신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여러분. KBS는 진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정치가 썩었고 우리 사법부가 썩었더라도 언론만 바로 서면 견제가 돼서 두 조직이 서로 견제가 되기 때문에 나라가 상한 겁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익불행하게도 이 세 개가 다 썩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영방송이 뭡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공산주의식으로 책임도 안 지고 무책임하게 적자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무방비하게 방영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KBS가 바로 서면은, 공영방송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의 거대한 스튜디오 쇼장, 거짓의 쇼장입니다. 가짜방송, 거짓방송, 종북방송들이 북한의 조선인민노동방송처럼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KBS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KBS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끝까지 싸워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KBS가 바로 서 있는 KBS를 잡아뜨렸는데 KBS가 바로 서겠습니까? 양성동이 물러가지 않으면 절대 KBS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방송법 제64조 TV를 소지한자는 KBS에 수상기 등록을 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수상기를 갖고 있지 않는 가구에도 수신료를 징수한 게 KBS입니다. 이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방송법 위반이고 한전이 개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KBS에 제공한 사실도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짓거리를 하는 KBS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방송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왜 사회주의를 하면 안 된다는지 직접 그 연설을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미국의 대통령의 그 말씀 중에 절대 사회주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며칠 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했던 조국이라는 인간은 명색이 청문회장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떠벌립니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문재인한테 배웠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은 전 국민이 보는 앞에, 아니 전 세계가 보는 앞에 나는 간첩 신용범을 존경한다. 나는 빨갱이 김원범을 국군의 뿌리라고 생각한다. 나라가 이래서 가지고 나라가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젊은 10대 20대들이 강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젊은 사람들은 왜 밖으로 안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붙잡고 AI를 통해서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패러디 종합 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강장으로는 못 나오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한가하는 10대 20대들의 패러디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건 현대사에서 패망한 나라들의 그 패망 원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싸구려 감성을 자극한 좌파의 허위 선전 선동에 쏘아서 망한 나라들입니다. 역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레닌이 굳세진지 알고 그를 따랐던 소련이 패망했습니다. 히틀러의 선전선동에 미쳤던 나치 독일도 패망했습니다. 무솔리니 파시즘 선동에 속았던 이탈리아도 폭망했습니다. 체게바라와 카스토로의 선동에 열광했던 쿠바도 망했습니다. 에바 프론에 빠졌던 아르헨티나도 폭망했습니다. 차베스의 선동에 빠졌던 베네수엘라도 결국은 거지의 나라가 됐습니다. 자국민 40%를 죽음으로 몰고 간 폴포트의 선전선동에 넘어간 캄보디아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교조 기자들이 아직도 북한의 살인마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숭상하는 이런 미친 인간들이 결국은 북한을 영웅시하고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화문에서 부르짖는 이 철없는 종자들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도 망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근래 보면 1975년 월남 패망도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똑같았고 1592년 임진왜란도 1950년 6월 25일 6.25도 오늘과 같은 똑같은 사회적 현상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린 KBS가 국민을 계몽하고 잘못된 정권에 비판을 가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정권의 나팔수가 돼서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이끄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나라가 어려울 때 젊은 나이에 서독 가스 서독의 강부 생활로 평생을 보내시고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됐냐고 억울해하시면서 마지막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이재영 선생님을 잠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데 잘 쓰지 않는데 말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KBS에 옛날에 잠시 있었어요. 그래 오래간만에 우리 천상대 대표님 응원해주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이번에 전국 투어할 적에 그 기나긴 시간을 함께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손상윤 형제분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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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기 이 양승동 이산가족 있을 적에 이산가족 그때 그 시절에 내가 KBS에 있었다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어마무시한 이 여의도에 이 건물을 짓고 이런 인간들이 건물을 그대로 있는데 인간들 쓰레기가 다 바뀌었어. 이렇게 더군다나 문재인 그 무식한 놈이 대통령이 되더니 2년 4개월 만에 죽어쓰고 말이야. 죽어쓰고 이 나라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으로 돼가지고 나는 그렇게 요새 생각합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1초만 있는 그 사이에 1000억씩 그냥 연기가 돼가지고 하늘로 날아가고 있다고 나는 굳게 믿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손상대 대표님을 죽기를 각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젊은 나이에 서독에 파독 강구로 가셔서 그 어려운 고난에
시절을 보내고 이제 여생을 좀 편하게 지내볼까 했는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정치부 기자를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문재인 정권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문재인 지지율 30%대로 내려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적 용어로는 레임덕 1차 위험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지지율을 반등시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돌리려고 안 되는 것이 정권입니다. 이게 20%대까지 내려가면 두 번째 경고음이 들리면 문재인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때 KBS를 생각한다면 오늘 KBS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다른 방송이야 북한 방송이 되든 평양 방송이 되든 관계없지만 국민의 수신료를 받아서 직원들의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국 40개 도시를 다니면서 KBS 수신료 내지 말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 게 후회스럽습니다. 오늘 네 번째 KBS 규탄 집회를 하면서 양성동을 잘라내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이 폭망할 것임을 오늘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 이제 조금만 두고 보시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그 꼬라지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KBS 규탄 집회를 모두 마칠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